꿀잼 보장, 만족 보장, 믿고 볼 수 있는 영화를 엄선해 추천해드리는 코너 믿고 보는 영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요, 이 강렬한 긴장감을 선사하는 미스터리 스릴러인데요. 지난주 초미의 관심사에 이어서 아주 반가운 한국 영화입니다. 네, 그리고 아주 반가운 두 배우가 출연을 하는데요. 바로 이름만 들어도 기대가 되는 송지효 그리고 김무열, 이 두 배우가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시너지를 폭발시킵니다. 화제 속에 기대를 모았던 한국 영화라서 어떤 영화일지 과연 아주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영화인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서진아, 유진이가 돌아온 거야. 사람이 하나 들어오니까 바뀌는 게 이렇게 많다. 궁금해요. 가족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건지. 좀 이상해. 낯선 사람 와서 돌아다니는 거. 저 여자 제 진짜 동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제 왔어? 25년 만에 만난 남매의 의심과 서스펜스를 그린 영화 침입자입니다. 네, 이 침입자는 포스터가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만찢남이 아니라 포찢배. 네. 포스터를 찍고 나온 배우들이 나옵니다. 그죠. 하나의 버전은 이제 김무열 배우를 찢고 무섭지효, 이 송지효 배우가 나오고요. 하나는 송지효 배우를 찢고 무서워요 김무열 배우가 나오는데요. 두 가지 버전을 보면 둘 중에 누가 침입자일까 약간 헷갈리게 돼요. 과연 25년 만에 돌아온 동생이 침입자인지 아니면 그 동생을 끝까지 의심을 하는 오빠가 침입자인지 포스터에서도 긴장감이 팽팽하게 느껴지고요. 이게 쭉 영화가 끝날 때까지 이어집니다. 뭐 설정만 들어도 굉장히 흥미로운 이 영화인데요. 자, 줄거리를 먼저 만나보시죠. 얼마 전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은 건축가 서진. 눈앞에서 아내의 사고를 목격했지만 뺑소니를 당한 그는 범인을 찾기 위해 최면을 시도하며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어린 딸에게는 차마 엄마가 죽었다고 말하지 못하고 곧 외국에서 돌아올 거란 거짓말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부모님의 집에 들어가 살고 있죠. 엄마 언제 와? 얘네야 엄마 캐나다 계시잖아. 그러던 어느 날 한 보육원으로부터 25년 전 놀이동산에서 잃어버렸던 동생 유진을 찾았다는 연락이 오는데요. 여기 서울 서부 임마누엘 아동복지관인데요. 예, 무슨 일로? 동생분 말인데요. 저희가 찾은 것 같습니다. 예? 그날 오빠인 서진이 손을 놓지만 않았다면 잃어버리지 않았을 동생. 수년간 기다려온 동생이지만 처음 본 자신을 스스럼없이 오빠라고 부르는 유진이 왠지 모르게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오래된 기억이라 저도 설명하기가 힘드네요. 그럼 오빠도 기억 못하는 거 맞네. 이런 서진과는 다르게 유진을 환대하며 집으로 데려오는 부모님. 방금 나온 얘긴데 유진이 당분간 우리랑 같이 지내기로 했어. 그냥 유진은 이에 보답이라도 하려는 듯 가족을 살뜰히 챙기는데요. 걱정, 근심 가득했던 부모님 얼굴에는 환한 웃음꽃이 피고 엄마의 부재로 외로워하던 딸 예나도 고모를 곧잘 따릅니다. 하지만 유진이 가족들과 가까워지면 질수록 가족들 사이에서 서진의 입지는 점점 좁아져가고 그런 서진의 눈에는 유진의 수상한 행동들이 계속 포착되는데요. 유진이 집으로 새로 들인 물리치료사와 가정부도 수상하고 가족들도 어딘지 모르게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 유진에 대해 조사하면 할수록 의심은 확신이 되어가지만 가족들은 이제 서진의 말보다 유진의 말을 더 신뢰하는 듯 보이는데요. 어떻게 살았든 내 딸이고 내 가족이야. 엄마, 너든 누구든 그건 아무도 못 바꿔. 알아? 진실에 다가갈수록 위태로워지는 서진. 끈질긴 추적 끝에 그가 마주하게 될 충격적인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빠는 이제 집에 신경 안 써도 돼. 이제 내가 다 보살필 거니까.
관람객들은 이 영화를 어떻게 봤을지 우선 첫 번째 댓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익숙함이 낯설음으로 바뀔 때 위화감을 잘 표현한 듯. 아, 그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온 누군가에 의해서 나를 정말 가장 잘 알고 내가 가장 편안해야 되는 가정 혹은 가족이 어느 순간에 나를 배척하고 안 믿고 또 익숙한 그 공간이 아주 낯선 공간이 되는 이런 부분에 공포가 잘 살아있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영화의 가장 큰 주제는 평범하고 익숙한 일상에 갑자기 포스터처럼 균열이 생겼을 때 그 인간이 느끼는 공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낯선 사람으로 인한 공포, 또 뭐 위화감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굉장히 사랑했던 전 세계가 열광했던 영화 기생충에 아, 네. 네, 이미 드러나 있었는데 이번 영화 침입자에서는요 그 낯선 사람이 정말 외부인이 아니라 혈연관계, 가족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혈연관계도 이렇게나 큰 위기감을 선사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좀 생경하게 느낄 수 있게 되고요. 영화가 끝날 때까지 이야기에서 긴장감을 놓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죠. 네. 이 백인 여자친구 가족의 집에 초대돼 갔다가 벗어날 수 없는 늪에 빠진 흑인 남자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겟아웃도 있었는데 이 침입자하고 함께 많이 회자가 되더라고요. 네, 겟아웃도 뭐 엄청 유명한 블루마우스 영화잖아요. 네. 거기서도 이제 여자친구네 집에 인사를 하러 갔는데 나만 빼고 다 적인 것 같고 나 빼고 다 같은 편인 것 같은 그런 소외감을 주잖아요. 이 영화에서도 주인공이 분명히 가족의 일원인데도 혼자 고립되는 것 같고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 그런 공포가 있어서 묘하게 두 영화가 닮았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집과 가족에 대해서 끊임없이 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집은 무엇일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족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이 집을 짓는 직업을 가진 서진의 건축사무소 이름도 프랑스어로 가족을 뜻하는 파미에, 네. 패밀리하고 좀 철자가 비슷하잖아요. 네, 중간에 이렇게 파미에였고. 간판이 나오죠. 그렇죠, 그렇죠. 또 주 배경인 저택은 서진이 동생이 돌아오길 기다리는 마음으로 지은 이런 스토리가 있는 집이었죠. 네. 정말 동생을 기다리면서 그런 마음으로 지은 집인데 실제로 그 동생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너무 행복한 해피엔딩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기다리던 동생이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좀 묘하게 섬뜩하게 바뀌어 갑니다. 어느 날 집에 딱 들어왔는데 집안 색깔부터가 달라져 있어요. 새하얀색으로 티끌 하나 없이 온통 새하얗게 변해 있고 또 물리치료사니 뭐 가정분이 이렇게 낯선 인물들이 등장을 하면서 엄마는 물리치료사랑 붙어 있고 네. 아빠는 소파 위에서 가정부랑 이렇게 가깝게 붙어 앉아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실제로 감독께서도 가장 공들여 찍은 장면이라고 하고요. 그 워딩을 좀 빌리자면 네. 이상하게 표백된 집안에서 인물이 정물처럼 보이는 느낌으로 연출하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영화의 미스터리한 공포감을 아주 잘 살린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왔어? 다음 댓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송지효가 스릴러 연기를 이렇게 잘하는구나 느껴짐. 특유의 중저음 목소리랑 분위기가 뒷받침돼서 더 그런 듯. 자, 우리 송지효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러닝맨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영화에서의 느낌은 때로는 좀 따뜻한 것 같기도 하고 엄마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가족을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것보다는 좀 섬뜩하고 무서운 그런 느낌이 많았어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친숙한 이미지를 떠올리시는데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송지효 배우의 데뷔작이 2003년에 나왔던 여고괴담 3 여우괴단이었어요. 그러네요. 네, 그럼 애초에 약간 서늘한 스릴러의 느낌을 갖고 있는 배우거든요. 그런데 이번 영화에서는 특히 약간 이렇게 눈 꺼풀이 퀭하게 들어간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네. 좀 항상 날이 서 있고 예민해 보이잖아요. 그런 날카롭고 미스터리한 분위기를 더 잘 소화하기 위해서 체중 감량까지 하면서 작품에 임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왠지 성공을 한 것 같은데 저는 또 그 기억나는 장면 중에 그 가정부하고 발레 학원 갈 때 그 뭔가 이렇게 복수하려고 하는 남자 만나가지고 둘이 막 도망 다니고 하는 장면 있잖아요. 근데 그 남자랑 딱 얼굴을 마주친 그 순간부터 싹 표정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완전 그냥 불안해. 너무너무 무섭고 막
도망가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표정이.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거기서의 약간의 그 시차를 둔 추격전이 굉장히 심장이 쫄깃하게 만드는 장면이었는데요. 그리고 또 중후반부에서도 그냥 대사 하나를 듣고 좀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오빠의 의심이 점점 커지면서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 돈이냐? 우리 가족한테 왜 그러냐? 했더니 원하는 게 뭐야? 돈이야? 아니면 뭐 신분 세탁?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하고 새로운 삶을 찾는 거. 답하는데 뭔가 실체가 나올 것도 같으면서 민낯을 보여줄 듯 말 듯 그 경계에선 소리하지 마. 알 듯 말 내가 듯한 진짜 연기를 동생인지 보여줘서 아닌지 인상이 아직도 깊었습니다. 계속 진짜 이 정체가 뭘까?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일까? 궁금증을 증폭시키게 만든 장면이었습니다. 오빠 눈에도 가득해 의심과 불안이. 헛소리 하지 마. 내가 진짜 동생인지 아닌지 아직도 계속 의심하고 있잖아. 이 서진이 또 김무열 배우가 연기했던 게 서진이었는데 서진은 정말 혼돈의 늪에 빠져서 계속 헷갈리지만 그래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또 엄마까지 잃은 불쌍한 내 딸을 지키기 위해서 폭주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서 또 긴장감이 대단했어요. 네, 정말 김무열 씨는 여기서 남자 주인공으로 굉장히 영화를 잘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두 가지 큰 결을 가지고 연기를 해요. 하나는 이제 침입자로부터 위험에 빠진 내 가족, 내 자식, 내 부모를 지키려는 책임감 강한 남자가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어린 시절 나 때문에 동생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죄책감에 시달리고 또 아내까지 잃었다는 그런 죄의식 때문에 계속해서 신경증 약을 복용하는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불안한 그런 남자 이렇게 두 가지 결을 연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보는 이로 하여금 이 김무열의 시선이 진짜 다 현실인지 아니면 허상인지 환상인지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결을 잘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연기를 잘 펼쳐줬습니다. 너 누구야? 너 누구냐고? 그러고 보니까 그 김무열 배우가 전작이 장항준 감독의 기억의 밤이라는 영화인데 여기서도 조금 비슷한 설정이 있잖아요. 납치됐다가 모든 기억을 잃고 돌아온 형 역을 그때는 이제 김무열 배우가 연기를 했었는데 그런 형으로 인해서 매일 밤마다 환청과 환각이 시달리는 동생이 이 강하늘 배우였죠. 네. 그 영화도 굉장히 호평을 받았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소개했던 영화 정직한 후보도 저는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김무열. 네. 또 가장 최근작은 정직한 후보였는데 거기서는 굉장히 코믹하고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이렇게 웃음기 하나 없이 우리들에게 반전도 선사하고 몰입감도 선사를 하는지 놀랐습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든 절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다. 자, 또 다른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감독이 작가라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서사도 탄탄했고요. 관계에서 일어나는 묘한 긴장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 영화를 쓰고 연출하신 감독님이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님이시더라고요. 네, 출판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지만 이제 영화 쪽에서는 이름이 낯설다 하실 텐데 바로 손원평 감독이 연출을 했는데요. 이력이 좀 남달라서요. 영화 전문지 시네21의 영화 평론가로 원래 활동을 하셨었고 이후에는 한국영화아카데미에서 영화 연출을 전공하면서 단편 영화들을 주로 연출을 해오시다가 이번 영화 침입자로 드디어 장편 영화 데뷔를 했는데요. 그 전에는 소설가로 더 이름을 널리 알리셔서 2016년에 첫 장편 소설 아몬드로 창비 청소년 문학상을 수상했고요. 40만 부의 판매고를 올려서 요즘에도 베스트셀러 목록을 찾아보면 순위에 있어요. 그 정도로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여서 이 책은 전 세계 12개국에 번역본으로 수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와, 그거 엄청난 성공인데 그 책 내용은 아몬드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사실 아몬드도 조금 유사하게 분노나 뭐 공포 같은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는 소년과 또 공원에서 엄마를 잃어버렸다가 13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아이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런 이제 뭐 잃어버린 실종됐던 아이가 가족에게 돌아오는 이런 설정은 침입자랑도 접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영화화하면서는 같은 주제를 전혀 다른 스릴러 영화로도 표현해보고 싶었다 이런 마음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상적인 소재를 미스테리 스릴러 장르 안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두 배우의 완벽한 연기 변신을 기대해보실 수 있는 작품입니다.
자, 그럼 이 영화 믿고 보는 장면, 씬의 한 수를 꼽아보자면요. 저는 저희가 이제 송지효, 김무열 배우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또 엄마 역할을 맡은 예수정 배우도 네. 굉장한 연기를 선보이시잖아요. 거기서 좀 충격적인 이제 대사를 쭉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가족이 한 명이 없어지니까 또 새로운 가족이 하나가 들어왔다 이러면서 너한테 이런 말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늘이 가족 하나를 데려가시니까 다른 가족 하나를 돌려주신 것 같다. 이제 하시는데 좀 섬뜩하게 느껴지기도 했고. 너무 싫었어요, 그 말. 아, 그래요? 네. 아니, 엄마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쳐요.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며느리보다는 딸이 소중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 치는 그거 할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어머니께서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얼마나 딸을 그리워했는지 그래서 원래는 종교 활동도 좀 하시다가 유진이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 종교 활동을 안 하잖아요. 성당은 안 나가요, 요새는? 엄만 유진이가 없어서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기댈 때가 필요했던 거야. 이런 말을 이제 하는 걸 보여주면서 이제 이런 설명이 되는 거죠. 왜 저렇게 낯선 얼굴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집안 살림을 맡길까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지만 그만큼 보고 싶었구나. 그만큼 평생 한순간도 잊지 않았구나 하는 설명은 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그 장면은 좀 끔찍했습니다. 그런 장면이 있다는 게 정말 끔찍했어요. 그 말 때문에 이제 아들 서진의 괴로움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그럴 수 있죠. 또 동생이 도대체 엄마를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저렇게 엄마가 변했을까 하는 동생에 대한 의심도 계속 증폭하게 되죠. 오빠에게 계속 의심의 시선을 받고 있는 유진이 5년 동안 집에서 일한 가정부와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 오빠네 집에서 일하신 지 오래되셨죠? 그렇지. 이제 5년 가까이 돼가니까 궁금해요. 그 정도면 가족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건지. 5년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함께 공유하면 피가 안 섞여도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뭐 5년 정도 같이 지냈으면 가족이라고 봐도 괜찮은 건가요? 5년밖에 안 지냈는데 가족이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들었던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5년이라는 세월이 부러워서 그 말을 한 건지 아니면 5년밖에 안 살아놓고 너는 왜 가족 행세를 하느냐? 시간이 뭐가 중요하냐? 비록 본인은 25년이나 떨어져 있었지만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기도 했고 그리고 이 질문은 관객들에게 던지는 것 같기도 했어요. 가족이라는 게 시간으로 규정할 수 있는 걸까요? 가족은 유전자 검식으로 규정할 수 있는 걸까요? 라는 여러 가지 질문을 이 영화가 계속 던졌거든요. 뭘까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정말 첨단 과학으로 유전자 검식 결과 친딸이 맞다라고 나온다 해서 과연 가족에게 그렇게 고통을 안긴 딸이 가족인지 혹은 25년을 떨어져 있었다고 해서 세월이 부족하니까 절대적인 연차가 부족하니까 가족이 아니라고 치부해야지 맞을지 굉장히 우리에게 여지를 주는 질문들이잖아요. 영화를 보고 나면 답은 나올 텐데 영화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현모 씨 같이 그렇게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야 이거는 거의 뭐 술 마시면서 밤새 토론해야 될 정도의 주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영화가 내내 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모든 의미가 내포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영화를 직접 보시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느 쪽인지도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이 영화 이런 분들이라면 꼭 보시라 추천하신다면요? 한국형 미스터리 스릴러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또 영화가 후반부로 갈 때 장르가 살짝 바뀌는 듯한 느낌이 오는 지점이 있는데 바뀌죠. 오컬트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도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맨이 좀 생각나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저희 토크를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아니 그래서 송지효하고 김무열은 뭐야? 진짜 동생이 맞아? 아니야? 김무열이 이상한 거야? 아니야? 뭐 이런 다양한 추측들 하고 계실 텐데요. 이 영화의 결말 안 보신다면 잠이 안 올 겁니다. 여러분 리모컨의 OK 버튼을 눌러서 이 영화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오빠, 나야. 나 왔어.
나 왔다니까. 서진아, 유진이가 돌아온 거야. 사람이 하나 들어오니까 바뀌는 게 이렇게 많다. 궁금해요. 가족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건지. 좀 이상해. 낯선 사람 와서 돌아다니는 거. 걱정할 거 없어, 오빠. 이제 내가 다 보살필 거니까. 얼마나 얘를 기다려왔는데. 너 누구야? 너 누구냐고?